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지방자치행정체제를 이렇게 새롭게 구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맡은 부분이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의 이런 지방자치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또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 행정 체제들이 나아가는 그런 미래의 가장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번 이 발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방 행정 체제라고 이렇게 할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계층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역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단체 자치라고 하여서 원래 계층이 한 4개가 있는 거에서 자치를 광역시도하고 시군구 이 계층에만 자치가 딱 들어온 거지요.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계층은 자치가 안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있는 리라든지 통리 단위도 자치가 안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체 자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니까 국가가 자치권을 부여해 주는 데만 자치가 되는 것이다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자치가 들어올 때 대의제 자치만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자치라고 하면 대의제 자치도 있고, 또 하나는 총회형 자치라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행정체제에 있어서 이런 이 구역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기반으로 구역에 기반하여서 주민자치 패러다임이라 하면 가장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공동체 단위라든지 선진국들의 이런 자치 시스템들을 들여다보면 꼬미원이나 그 다음에 개마인대나 이런 데가 정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형 자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 단위가 자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공동체 단위들의 자치가 전혀 안 들어와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 이런 관점에서 최소의 단위가 시군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민자치 구역에 관한 이런 자치의 개념의 설계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34년 동안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어졌고,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들도 60대까지 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9%대까지 40%까지 떨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국고보조 사업비 이런 규모들은 절대액에 있어서도 50조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시군구나 광역시도 입장에서 보면 점점 의존성이 더 되어져서 자치를 하려고 하면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와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 제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거꾸로 가고 있다. 제주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계층을 이청제 자치를 단청제로 간 아주 실험적으로 도입을 했던 곳인 거죠. 근데 이것도 지난 18년 동안 이렇게 제주도가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군이나 시라고 하는 이런 자치 단위를 없애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단청제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18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국제 자유도시를 통하여서 성과를 많이 내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놓쳤던 이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왕적이다 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민들이 이게 제주도의 이런 지방 자치행정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민선 5기 공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선 8기까지 계속 이게 얘기되었던 것들이 우리도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이미 다 거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대안들 한 6가지 이상의 대안들을 놓고 어느 것을 할까를 3,000명 어떤 경우에는
한 300명 집중적으로 또 모여가지고 이런 공론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현재 제주도에 있어서 우리도 복청제로 가자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고, 또 복청제를 가는데 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 우리가 이 한국의 지방자치를 계속 연구해 오던 사람들이 기본적인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근린 생활권의 자치 단위에서부터 지방정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도시의 자치와 농촌의 자치는 다르다 하는 구분들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군의 학자들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촌은 읍면자치로 가자, 군자치 폐지하자, 읍면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가자 하는 방향들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도시 지역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시 단위의 자치, 그래서 이게 시, 읍면 자치로 가자 이런 방향들을 잡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시 쪽으로 굉장히 집중화되어져서 인근에 있는 읍면의 인구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라든지, 특히 또 서귀포시의 인구도 주는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주시 중심의 집중화가 일어나서 이 제주도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주도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고 GRDP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다가 아무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서 세 개의 시를 만들자, 50만짜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이렇게 세 개를 나누면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방향의 대안들을 마련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2장 부분을 보시면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라고 해서 아까 제가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큰 것을 더 크게 하는 이런 논의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를 지문주권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더 작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양립된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지방 자치행정 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까지는 통합이었어요. 시, 군의 통합을 통하여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2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 통합을 94년도에 대대적으로 한 40여 개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창원의 통합이라든지 청주 청원의 통합이라든지 몇 가지의 통합은 되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효율성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자치와 농촌 지역의 자치 관리라고 하는 게 좀 다른데, 이게 과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 관점에서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성이라고 하는 관점은 커져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실은 특별법에서도 전제로 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읍면동의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층제가 될 때도 읍면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전제가 아마 특별법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주권에 입각한 이런 지방정부의 선택과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형화된 상태를 가지고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이 기형화된 부분을 바로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통하여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역할의 타이밍이 금년과 내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잡아주는 역할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3장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단층제 운영에 대하여서 이 제주도의 이런 경험을 이렇게 보면 단층제를 통하여서 굉장히 이 GRDP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단층제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 임명직 시장이 됨으로 인하여서 시의 이런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성의 약화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근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민주권적인 관점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서 법률안들을 마련을 했고, 특히 행정시 문제를 자치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하는 노력을 제주도가 무척 많이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주도가 작년에 공론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역들의 문제라든지 이 현안들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제주 시장의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군수보다도 못한 시장이다 하는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셨던 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군구 단위로 배정되는 공모 사업들에 있어서 배제가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제주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세 개의 자치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론화를 통하여서 만들어내었고, 또 하나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제주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4장 부분 정책 제언 부분에 보면 제주도가 이런 이 특별자치의 선도적인 역할로서 풀뿌리 주민자치, 읍면동 자치라든지 리장자치의 아주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치체 도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현재는 세 개의 이 시를 공론화를 거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 내에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조금 다른 자치 관리가 필요하겠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의 사례가 또 경험이 실험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여러 결과들을 주어서 앞으로 우리 이 미래지향적인 또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 체제를 보다 선진국형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제할 그 논문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능 재분배에 따라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기관 구성 다양성 가능성입니다. 2006년 7월에 제주도가 그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1000건 이상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받고 기구 설치나 정원 책정에 관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통합을 해서 광역화와 단층제를 구현했습니다. 제주도가 2006년에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한 이후에 단층제를 도입을 해서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과를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가 2006년에는 54만 6천 명 정도에서 2020년에는 67만 명 정도로 23.2% 정도 증가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GRDP가 2006년에 한 7조 5,660억에서 2019년 지금은 2024년인데요. 그걸 보면 한 168%인데 거의 한 200%가 훨씬 넘는 그런 정도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행정의 민주성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돼서 민주성이 좀 약화되고 주민 참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풀뿌리 민주주의도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행정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많이 약화되고 예산 편성권 등의 부재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8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광역화와 단층제를 통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가 바람직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설계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소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그리고 행정기능입니다. 행정계층에서는 통설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기초단체를 통설 범위 원칙에 따라서 몇 개 정도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이것이 이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치계층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거죠.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접근성, 경제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구역을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행정기능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무를 이제 나누는 거죠. 기능을 나누는 거죠. 안성호 연구에 의하면 그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자치단위 규모라는 논문에서 그 개편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통합을 하고 광역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서 행정 비용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어느 수준까지는 이것이 행정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에 가면 오히려 효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 그 김석태 논문에서 보면 정부 통합의 이슈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민주성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행정통합 이슈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김석태 논문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치적 요인입니다. 언급이나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김석태 논문에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단순히 효율성과 민주성만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주요한 동기로 작동을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용인 논문에 보면 그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직선제 권고안을 비판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강화를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돼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계층제에서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로 되어 있었죠. 근데 2006년 7월 이후에는 자치 일개 단층제로 바뀌면서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시는 일종의 지금 사무소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데요. 행정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화 단층제로 대표되는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가 비효율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부행정기관의 형태로 행정시를 두었지만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어서 읍면동 사무나 지역 민원들에 대해서 행정시장에게 가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의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현안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연평균 소가민은 600건 이상이 되는데 이런 민원들을 결국에는 도지사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의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것이 학습이 되어서 도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제 행정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비효율이 발생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임명권자, 도지사의 어떤 그 의중이나 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이후에 그 여건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3년 6월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설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데 단층화는 벤치마킹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거의 80% 정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3조 2항에 특별자치도 내에서 도와 유사하게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기도 하고 시군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단층화로 따라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2024년 제주특별법의 개정안에 보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0조 2항을 설치를 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제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부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는 10조 2항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항입니다. 2006년으로 다시 회귀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재설치하는 것이 달라진 행정수요와 지역 현안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사무를 재분배하는 것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혹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배분 혹은 사무처리 원칙을 통해서 제주의 특수성이나 중복성 배제, 보충성, 포괄성, 재정 연결성을 통해서 계층을 살펴보고 어떻게 구역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공론 조사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3개로 할 것인지 4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그 토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안으로 제주도민이 선택한 것은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제주형 어떤 사무배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에서 보통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취정수장 운영관리, 배수지 개발,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대중교통, 그리고 화장장 이런 것들이 다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그동안의 18년 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분은 기초에서 광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이 하는 일을 기초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원래는 광역이 하고 있던 건데 이제 기초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을 하고 연안항 사용에 관한 사무,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소규모 농기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관한 구축관리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광역이 하고 있었던 건데 기초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구역으로는 3개로 저희가 나누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층화가 됐던 것들이 18년 동안에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중층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기관 구성 다양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43개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것도 강시장, 약의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난센스인데요. 기관 통합형으로 좀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미국도 예전에는 이렇게 기관 대립형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초창기부터 약시장 강의회 형태입니다. 근데 미국의 진보주의 운동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이게 보통 1890년에서 1920년까지입니다. 이때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회하고 관리자, 매니저인 형태죠. 이런 형태가 이제 기관 통합형 형태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가장 파퓰러한 지방정부의 형태가 이렇게 기관 통합형 형태입니다. 특히나 중소도시에서는 통합형의 기관 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큰 도시에도 기관 통합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거지 기관 통합형은 무조건 중소도시 그다음 기관 대립형은 무조건 큰 도시 이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자치문권을 선도했습니다. 그 역할을 아주 잘 수행을 했고요. 그러는 관점에서 이미 2020년에 기관 구성 다양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물론 이제 향후에 법률로서 규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제주형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을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관 통합 형태를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기관 통합형은 의원만 뽑고 집행부의 장인 시장은 뽑지 않은 겁니다. 기능 재정립을 통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2006년 이전에로 회귀하거나 복귀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양한 어떤 시대의 변화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전 체제로 복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변모를 다 달리했던 거고 또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분권과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세 개로 나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특별자치제가 자치분권의 선도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